안녕하세요. 미래를 준비하는 자기주도 학습의 시험 합격 전략을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장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빨리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전략을 얻기를 기대하면서 한번 자세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경찰학부의 최병록 교수고요. 저도 이제 대학 다닐 때 고시 공부도 많이 해봤고 많은 시험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 강의가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즐거운 강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먼저 생각 열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너무 생각하지 않고 사는 시대에 살고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좀 더 잠시라도 뭔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대학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네, 대학은 크게 배운다 그러는데 초중고와는 또 다르죠, 그죠? 그 다음에 교양, 전공, 학점. 네, 언제나 이 학점은 성적이고 이 뭔가 이렇게 평가를 당하는 거죠. 네,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질문도 생각을 하고 한번 스스로 자문해보고 답변을 얻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잠깐 옆으로 비키겠습니다. 네, 시험, 네, 테스트라 그러죠. 여러분 대학 다니면서 중간시험, 기말시험, 졸업시험 시험도 되게 많죠. 공무원 시험, 교사 임용 시험, 기업체 취업 시험, 자격증 취득 시험. 자, 이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시험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지만 대학을 졸업해야 되거나 공무원이 되거나 교사가 되거나 기업체에 취업을 하거나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자격증을 얻고 싶으면 반드시 시험에 합격해야 되는 거죠. 자, 시험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A 플러스 학점. 여러분 모두 A 플러스 학점을 받고 싶죠. F 학점. 소위 권총을 찾다 그러는데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죠. 합격과 불합격, 성공과 실패. 참 극단적인 감정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희노애락이 있듯이 이러한 합격과 불합격이나 성공과 실패는 끊임없이 반복된다고 볼 수 있어요. 한 번도 불합격이 없는 사람,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인생 아마 쉽지 않습니다. 네. 대학 다닐 때의 학점 중요하지만 모든 것을 A 플러스 학점만으로만 채울 수는 없죠.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생각 열기를 마치고 이제 중요한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마이크로 러닝 이 강의에서는 먼저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시험에 대한 합격 전략을 간략히 설명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학습을 위한 기본적인 마음 자세를 정립해야 됩니다. 나는 왜 공부하는가? 나는 시험에 합격하여 무엇을 추구하는가? 나는 공부하여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가?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묻고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공부하세요?
여러분 시험에 합격해서 뭘 하겠다는 것이죠? 나는 과연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가? 이 끊임없이 생기는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 어떻게 물리치고 여러분들이 더 전념해서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느냐? 네, 이 마음 자세를 먼저 정립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이 첫째 중요하겠죠. 삶의 목적. 그다음 두 번째,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공무원을 하면서 살아갈 건가? 또는 기업체에 취업해서 살아갈 것인가? 어떤 목표가 또 있어야 되겠죠. 그런 목표를 이루었다면, 여러분 공무원이 되고 기업체 취업을 했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웃에게 무슨 유익을 줄 것인가? 또 나의 삶의 태도는 긍정적인가? 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자신에게 용기와 희망과 긍정적인 마인드를 형성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구체적인 학습 전략과 실천 방안인데요. 장기 플랜을 세워두었는가? 1년의 계획은 있는가? 한 달 또는 일주일의 계획은 있는가? 하루의 스케줄은 세워두었는가? 이거에 대해서도 날마다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저도 학생들과 상담할 때 보면 장기 플랜이 뭐냐? 1년 동안 뭐 할 거냐? 한 달, 일주일의 계획은 있냐? 이런 것들을 또 요구를 하고 물어봅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각종 시험 합격 사례에서 제공하는 팁이 있는데요. 흔히 고시 공부를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합니다. 옛날 고시는요,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거예요. 물이 빠져나가기 전에 더 빨리 물을 부어야 가득 찹니다. 가득 차야만 합격합니다. 인간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복 이해하고 기억하여야 학습 효과가 일정 수준 유지됩니다. 유지되어야 합격을 합니다. 운으로 합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실력은 있지만 운이 안 좋아서 합격이 못하는 경우는 있지만 운만으로 합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일정 수준의 합격할 만한 공부량이 있어야 됩니다. 시험은 장기전이기 때문에 쉽게 지치고 중간에 나태해집니다. 또 대부분 연도 초에 시험이 발표나면 힘차게 출발을 하지만 마지막까지 서포트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같이 출발을 했다가도 중간에 낙오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한 달, 두 달 남겨놓고 스포트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각종 학습법의 장점을 얘기하면 학습법 하나는 이해하고 암기하는 법도 있고요. 암기부터 하는 법도 있어요. 이해해야 오래 기억이 되고 논리와 법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이해하고 암기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해독수가 꼭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모두 이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표시하고 넘어가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암기부터 하는 법입니다. 물론 이해하기보다는 암기부터 시작하는데 논리와 법칙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죠. 용어와 정의를 빨리 이해할 수는 있어요. 암기하면. 그 다음에 이것도 어차피 일정 수의 해독이 되어야 됩니다. 반복해서 읽어야 된다는 뜻이죠. 모든 것을 암기만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는 노력도 병행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자, 파란펜 공부법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네. 1958년 캘리포니아 대학의 심리학자 로버트 제라드라는 박사가 빨강, 파랑, 흰색 세 가지 색강에 따른 혈압, 호흡 주기, 맥박, 뇌파 등의 생체 반응을 연구했습니다. 적색은 혈압과 호흡수를 높이고 근육 긴장을 증대시켰지만 청색광은 혈압과 호흡수를 감소시키고 신경계를 안정시킨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또한 파란색을 인지하면 세로토닌이 분비돼서 기억력이 좋아지고 학습 효과가 상승하며 평소 자주 볼 수 있는 검은색과는 다른 색상으로 인상 효과를 주어서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되더라는 거죠. 실제로 일본의 한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에게 검정, 빨강, 파랑 세 가지 색으로 알파벳을 써서 기억력을 측정하는 실험을
진행한 결과 70%의 실험자가 파란색 펜을 사용했을 때 가장 많은 수의 알파벳을 외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파란펜 공부법이 곽광을 받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자기주도 학습법을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의 개념은 학습자가 주체가 되어서 학습 과정을 스스로 이끌어 나가는 학습 활동을 말합니다. 즉, 학습자 스스로 주도권을 가지고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 전략을 사용하며 학습 결과를 스스로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기주도 학습은 고립적인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적인 학습이 아니라 오히려 교사, 학부모, 동료 등 다양한 형태의 조력자와 협력하면서 이루어지는 보다 높은 차원의 학습 방법을 의미합니다. 자, 이 자기주도 학습법의 구성 요소가 있는데 먼저 동기 조절이 필요합니다. 학습을 이끌어가는 원동력. 제가 얘기했죠. 처음에 왜 공부해야 되느냐, 또 공부하는 목표가 뭐냐, 뭐 그런 얘기를 했었죠. 두 번째는 인지 조절입니다. 학습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효과적인 학습의 윤활유 정보를 이해하고 기억하는 실제적인 전략을 말합니다. 네, 세 번째는 행동 조절입니다. 능동적인 학습자의 필수 노하우로서 적절한 공부 환경 조성을 위한 실천 전략입니다. 학습 플래너를 만들고 실천해라는 거죠. 네. 자, 이러한 자기주도 학습의 7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 잘하고 싶고 잘해야 한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계획을 짜야 공부하고 싶어집니다. 따라서 1일, 주간, 월간, 연간 계획을 수립하라는 거죠. 셋째, 뚜렷한 목표를 세우라 그랬죠. 넷째, 이해부터 문제 해결까지 5원칙을 준수하라는 거죠. 이해하기, 사고하기, 정리하기, 암기하기, 문제 해결하기. 다섯 번째, 예습, 복습, 수업의 기본에 충실하라는 거고요. 여섯 번째는 학습의 입력, 출력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입력은 학습을 하고 스스로 익히는 거고, 출력은 문제를 풀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 과목별 학습법을 다르게 적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자기주도 학습법은 공부를 왜 하는지에 대한 동기부여가 먼저고요. 학습에 지장이 되는 장애 요소는 제거해야 됩니다. 학습에 따른 고통을 대신하는 기쁨과 보람을 추구해야 됩니다. 공부하는 것은요, 힘듭니다. 고통이 수반합니다. 참고 기다리면 합격의 기쁨을 누리는 거죠. 시간관리, 일정관리, 친구관리, 과제관리, 목표관리를 충실히 해야 됩니다. 예습, 복습, 피드백, 평가를 잘 활용해서 끊임없이 검증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학습 효과를 검증해야 됩니다. 합격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검증이 필요한데 기억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모의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 효과의 상향 기준을 설정하고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학습 효과를 점검하고 점검을 통한 실력을 상승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듣고 이해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자기주도 학습을 실천해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이것은 2002년도 월드컵 때 한국의 응원단이 만들어낸 놀라운 기적의 구호였죠. 꿈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월드컵 사상 첫 4강을 이루었죠. 꿈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인가요? 이루어진다는 끊임없는 자기 최면, 자기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희망이 없이는 성공도 없습니다. 신은 모든 사람의 이마에 써주신 글이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희망은 이를 추구하는 비참한 자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영웅의 참으로 위대한 점은 한 번도 절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구름 뒤에는 별빛이 숨어있고 소나기를 뚫고서 햇살을 비춰오나니 모든 것을 사랑하시는 신은 모든 것을 위하여 소망을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삼중 장애를 앓고 있는 헬렌 켈러도 희망은 사람을 성공으로 이끄는 지렛대이다. 희망이 없이는 어떠한 일도 이룰 수 없으며 희망이 없이는 인간 생활이 영이 될 수 없다라고 설파했습니다. 여러분들 희망을 갖고 노력을 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꿈도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힘내서 열심히 노력해서 꼭 여러분들의 희망이,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자, 짧은 강의 여러분들에게 귀한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